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네, 김 실장. 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달린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우리나라 정부 부채를 국가 부채를 갖다 40% GDP 40% 선에서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여보시오 부총리. 미국도 100%인데 우리만 40%로 갖다가 관리해야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보시오. 홍남기가 그야말로 중치가 확 막혔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40% 선에서 진짜 기신기신 끌어오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40% 그까짓 거 지킬 수 없다. 미국도 107%다. 이건 뭐냐니까 앞으로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구마구 뿌리겠다. 아니 그런 의지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제 개인 부채잖아요. 가계 부채. 가계부채, 국가부채 다. 가계 부채가 뭐 지금 1,400조까지 뭐 넘어서 1,000조 넘었으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네. 됐고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가 IMF 만나고 했을 때 네. 가장 큰 우리의 저 방어 무기는 사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었거든요. 우리는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뭐 살림 끌어온 적이 없고 빚에서 빚내서 쓴 적이 없습니다. 빚내 쓴 적이 없고 들어오는 한도 내에서 예산 짜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족보에 있는 경제 이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뭐 늘 자기하는 게 세계적인 족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케인즈 아니겠죠. 뭐 저 정부가 돈을 신케인즈 네오 케인즈안인데 이거는 이제는 저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자 하는 게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 재정 건전성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는 보니까 이 양반은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국민 경제가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로 해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했잖아 이제 장장익선 어저께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유시민이라고 그랬으면 뭐 좌파 정권에는 오래 가면 갈수록 좋다니까 이건 이제 우리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지든 김정은이처럼 무너지든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좋다라는 극한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제 좀 마침 먼저 어제 그저께 이제 유시민, 양정철, 그다음에 김어준 셋이 나와서 원래는 지바, 저도 그 자리에서 조카 그날 거기 그 친구들 아니에요 그 김어준이하고 김어준이가 원래 그렇고 유시민이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낭창하죠. 낭창 경상도 말로 낭창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원래 당초 5월 18일 날 광주에서는 문재인이 그 다음에 이쪽 서울에서는 유시민이 그야말로 광주와 서울에서 쌍끌이 하나는 DJ 하나는 이쪽 서울에서는 노무현 10주기에서 쌍끌이로 끌어나가려 했는데 삑사리가 슬슬 나요. 그 얘기 잠시 후에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좌파 정부의 이른바 재집권 전략이 유시민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로 나왔습니다. 돈 많이 번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은 돈 많이 번 분들 한 10% 우리나라 유권자의 세금 좀 더 뜯고 그다음에 자기가 중산층 내지 서민이라 생각하는 한 60%한테 마치 주머니를 채워주는 듯 가처분 소득을 갖다가 늘려줌으로써 내수를 진작해 하는 것이 말은 금과 옥저예요. 이러니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의 언어인 것이 네. 과학의 언어가 아니죠. 과학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기 문재인식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유시민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 유시민 씨. 과학적 근거를 대보시오. 또 유시민 씨 당신 이런 얘기했죠. 소득주도 성장은 신케인즈주의로 이것을 사회주의 좌파 정책이라고 하면 F학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좌파 빨갱이들의 특징이 자 문재인이 대통령이면은 자 국민 여러분 네. 제가 뭐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오늘 관광진흥회의를 해가지고 네. 우리도 외국 관광객 1,000만 명 들어오면 서울에 젊은 아이들이 식당에서 안내원으로 뭐를 할 수 있고 숙박시설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치와 성과는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면 어떻고 무슨 투자주도 성장이면 어떻고 저축주도 성장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일자리를 쉽게 갖고
취직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이념 논쟁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념 논쟁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신 케인즈 아니면 뭐 어떻게 이게 뭐 화폐 금융론이면 어떻고 그래서 이 빨갱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자꾸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뭐 경제는 성공의 길로 아니 경제는 성공의 길로 자기가 끌고 가야지. 자기가 평론가야. 큰일 났다. 왜? 내 자리 위험하다. 이제 위험해. 지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론으로 진출하면 황 선배 이건 뭐 쓸 자리가 없는데. 난 쓸 자리가 없네. 자 보세요. 우리 주 최저임금 52시간제 때문에 지금 직장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업자가 124만이고 실업률이 4.4%. 다음에 체감 청년 실업률이 25.2%입니다. 일본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자들 98%가 지금 자, 취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 이걸 잘 뒤집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보면 좋다. 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똥똥 치고 직장 가지신 분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착각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2%가 직장을 못 얻지만은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얼마요? 74.8% 직장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74.8%는 그래도 뭐 대기업 오너의 목을 조르던 뭐 세금을 뜯던 뭐 하던 간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집권하겠다. 나라 살림이야 베네수엘라식으로 거덜이 나던 말던. 그것도 참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인 것이 네. IMF 시절 저는 이제 조선일보 기자하면서 월급쟁이라도 우리는 IMF가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월급 나오는 사람들은 그 IMF라는 외부적인 상처도 몰랐는데 지금 취직한 사람들은 취직한 사람들 살만하지. 월급 나오면 살만한 건데 대통령이라는 게 그러면 그 취직한 사람이 자기가 취직시킨 거예요? 우리 경제가 돌아가서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적으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좌파 장기 집권에 뭐 징검다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내가 좌파 장기 집권에 나는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할 뿐이지 이 대한민국을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걸 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 논리를 한번 설명해 드려요. 좌파들이 봤을 때는 우파들이 이른바 그야말로 뭐 되먹지 못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까지 60년을 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60년을 갖다가 골마 썩어 문드러진 것을 고치려면 최소한 20년, 50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어차피 지금 다 골마 터진 거 이거 뭐 살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여버리고 반 죽여버리고 이 텃밭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둘기 시작하는 게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말았습니다만 원래는 이번 5월 18일 날 그냥 노무현 10주기로 그냥 때우려고 그랬던 행사인데 이게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운동권 386 문재인 노무현 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살아나니까 이재명이 그날 5월 16일 날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전액이란다 참. 전부 다 무죄 받았잖아요. 싹 다. 네 가지 사항에. 이제 이재명이 딱 보니 목에 힘이 실립니다. 박원순이 짜그라듭니다. 김경수 깨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뜨거라 한 거야. 왜냐니까 원래 이재명 변호사 시장 되기 전에 이재명 변호사는 원래 노무현이 가장 싫어하는 정동영이 2007년 대선 나왔을 때 거기 특보했어요. 그래서 광화문 그 김어준 조또시바 뭐 이 조카가 하는 걸 보니까 네. 노무현 무슨 추모하고 기리는 자리가 아니고 유시민 이해찬 당 대표가 그 연단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민족연구원 뭐 민주당의 집권여당 시행령이나 양정철이가 나와가지고 유시민 대선 출정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머리 깎아주세요. 제 머리 깎아주세요. 아니 뭐 우리는 뭐 워낙 우리 한국 알고 TV에서 있으니까. 그 인간 뭐 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럼 100%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빨랐어. 어제 뭐 너무 빠르더라고. 당 대표가 뭐 연단 밑에 쭉 앉아가지고 뭐 박수 치고 뭐 유시민 뭐 김어준 조또시바 조카가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위대하시고 머리 좋고 분석 잘하고 명쾌하니까 뭐 자기 안 나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양정철이도 나가셔야지 뭐 이러고 그러면서 조국하고는 누가 나요? 이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이현주 의원 또 원래
손학규보로 찌질하다고 그랬던 이 연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좌파의 큰 집권 전략이라 이거죠. 그게 접근 전략이니까 이 대목을 놓고 바로 이현주가 확 찔렀어요. 유시민은 운동권의 꼰대요. 시대착오적인 한물간 사회주의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야말로 어디 경제학과 나왔다는 사람이 그런 헛소리하고 앉았느냐. 노무현 문재인 뭐. 대통령이 뭐 국가재정 부채 뭐 비율 어쩌고 이런 게 뭐 네가 어디서 배웠냐 말이야. 우리 식대로 하면 베네수엘라식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집권만 하면 문제 없다라는 그런 광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같은 친구들 뭐 무슨 뭐 꼰대고 뭐고 간에 그리고 어제 난 진짜 우리 자유한국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아유, 여기 그 얘기는 맞죠. 자유한국당이 조금 이따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애청자들이 또 저놈들은 또 양시양비론한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 분명히 보면 이 문재인 뒤에 좌파들이 얼마나 보면 나라를 망쳐가면서 우리만 집권하고 우리만 독재, 장기 집권의 독재 길로 들었으면 된다고 그야말로 호작질을 하는지 이 대목을 짚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자신감이 넘치더라. 예를 들어서 네. 저쪽 세력들이 네. 유시민이나 이해찬의 이런 아이들이 네. 진짜 우리가 그 강한 황태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저쪽 진영에 강력한 세력들이 지금 뭐 준비하고 있고 정책도 내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못하지. 어디 골방에 딱 모여가지고 야 황태순이 저기 대세로 뜨고 있고 저거 진짜 무서운 놈이고 이건 주변에 뭐 청년 세력, 뭐 시민사회 세력, 종교계가 그냥 더글더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짝만 실수해도 우리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오만 방자하면 못하는 거지. 아이 저 새끼들은 뭐 황모 중심으로 있는 쟤들 후진 놈들이니까 이제 가시가 너무 오만 방자더라. 그래서 갑자기 오만방자 얘기하니까 옛날 제가 이제 2001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천년 민주당 김중건 대표 제 비서실 차장이었습니다. 그 부실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이제 2002년에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갖다가 사실은 그 당시 김중건 대표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실장격으로 제가 그 선거를 그 경선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실제 2000년 초까지요 분위기는 어땠냐니까 여의도의 분위기는 4년 내내 이회창 대세론이었습니다. 이회창 필승론 대세론이죠.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은 이제 이회창이었고요. 당시 그 보면 DJ 쪽은 계속 홍삼 트리온이 뭐니 막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여기에는 다 세어봐야 돼. 이인재, 김중건, 하나가, 노무현, 김근태, 정동영, 그다음 뭐 유종근, 뭐 이런 7명 정도가 나와서 뽀글뽀글 하는데 이건 게임도 안 됐어요. 근데 민심은 무서워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양정철이하고 김어준이하고 보면 유시민 조국 얘기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뭐 추미애 김경수 또 슬쩍 또 이재명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이낙연도 또 이낙연도 넣고. 근데 지금 그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 야당 제1야당에는 황교안 대표만 흔한 얘기로 황교안 대표만 치면 그만일 것 같거든요. 우리 보면 영화에 나오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만 거꾸로 때리면 이쪽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세상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한 게 2월 27일 출범했으니까 좀 석 달 됐나요? 100일쯤 됐네요. 100일이 아직 채 안 됐네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보면은 기죽을 거 없다고 저는 봐요. 보면 그동안 얼마 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를 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7개월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아니지 그냥 중환자실에 눕혀놓은 놓은 거지. 수술을 했으면 수술을 도움이 됐겠지. 수술도 못했지. 그러니까 응급실에 이 7개월 눕혀 있었던 자유한국당 그나마 이렇게 기신기신 올라오니까 또 여론조사인지 뭔지 또 한때는 1.3%까지 줄었다가 또 13%로 늘고 또 그 와중에 뭐 이해찬이 그랬잖아요. 이상한 여론조사.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뭔가 보면 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보면은 이른바 페이스메이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혼자 저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지막 결승전에 1등으로 뛰어 들어가려면은 같이 뛰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페이스메이커를 그것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함께 뛰었던 오세훈이 되었던 또 국민 밉상이 되어 있는 홍준표가 되었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뛰어야 됩니다. 맞아.